안녕하세요, 유정은입니다. 많은 분들이 명상에 관심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어떤 특정한 분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도를 닦거나 수련을 하시는 분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명상이 이미 우리 삶에 아주 가깝게 다가와 있고 행복하고 더 현명한 삶을 살기 위한 삶에 필요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고 아름답게 명상을 통해 자기 감정을 관리하면 합리적인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고 언제나 청명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명상 전문가 유정은. 그녀가 권하는 명상으로 마음 근육을 단련하는 법. 유정은의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본격적으로 저희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이 명상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것이 어떤 건지 한번 우리 연습을 해보고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옆에 오신 분들하고 짝을 지어서 대화를 1분씩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옆에 계신 분들 강의 이제 들으시기 전에 눈을 좀 맞춰주시고 주제는 오늘 어떤 기대를 하고 오셨습니까? 입니다. 네, 시작해 주시겠어요? 제가 시간을 잴게요. 네. 어떤 방식은요, 한 분 한 분씩 1분씩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제가 그만하면 다음 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두 분 중에 머리가 더 짧으신 분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네, 마주봐 주시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대화를 너무 안 하시는데요. 다음 분으로 그럼 할까요? 네. 두 분, 네, 다음 분 말씀해 주세요, 그럼요. 네. 이 다른 수업하고 다르게 굉장히 빨리 말씀해 주시네요. 그러면, 네, 지금은 바로 저희가 주의력 집중 훈련이라고 하는 이 훈련을 한번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때 자세는요, 이렇게 평상시에 앉아 계실 때는 이런 의자에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되고요. 허리를 세우시고 내 머리 위에 실 하나가 매달려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뭐가 날 잡아당긴다. 허리를 세우시는데 너무 이제 힘을 줘서 세우시거나 하면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세우시고 여기서 실이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어깨는 한번 올렸다가 툭. 시선은 눈을 감으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눈을 감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45도 각도로 내 발 위쪽이나 이렇게 보고 있다 생각하시고요. 무릎은 붙여주시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살짝 띄워주거나 붙여주셔도 됩니다. 네. 네,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나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숨이 들어오는 느낌, 나가는 느낌, 내 코끝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의 느낌,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느껴봅니다. 내 숨이 느껴지는 부분이 코끝일 수도 있고 내 배에 올라가고 내려오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부위라도 좋습니다. 아,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마치 첫 숨을 쉬는 것처럼 새롭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봅니다. 호흡을 억지로 조절하려고 하거나 깊게 쉬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의 자연스러운 숨을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라는 그런 열린 호기심으로 바라봅니다. 명상에는 쉬운 방법과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 지칠 때 이렇게 가끔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으므로 주의를 돌리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만약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가고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기 어려우시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나를 느껴봅니다. 그냥 존재하세요. 이 방 안에 발 아래 바닥에 닿는 나의 발의 느낌, 이 방 안의 공기, 지금 들리는 소리,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체온, 그냥 느끼십시오. 그냥 이곳에 있음을 느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명상의 더 쉬운 방법입니다. 네, 이제 서서히 눈을 떠주시고요. 우리 또 방금 전에 말했던 짝과 어색하지만 다시 좀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 연습이 어떠셨는지 짝과 마주보고 대화를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어떠셨어요? 명상을 하기 전과 한 후에 대화를 하실 때 마음이 좀 다르셨어요?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네, 더 자연스러우셨죠. 제가 이렇게 강의를 시작할 때 명상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이런 연습을 시작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분들을 제가 지켜보면, 강의하는 입장에서 지켜보면 하기 전의 연습과 한 후의 연습이 하기 전에는 더 어색하시죠. 그리고 거리가 이렇게 있으면 하고 나서는 이렇게 서로 더 마주 보세요.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요. 그다음에 하기 전에 막 이렇게 소리가 웅성웅성 소란냈다면 하고 난 다음에는 소곤소곤 그렇게 두 분이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연습이 짧아서 못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명상을 하기 전과 한 후에는 분명히 뭔가 달라져요, 공기가.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내면 검색 프로그램이라는 것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 좋네요. 다 모르시면, 네. 내면 검색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내면 검색 프로그램은 명상에 기반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왜 명상인가,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명상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고, 저에게 명상은 어떤 의미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면 검색 프로그램을 기억하실 때는 이 네 가지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마음 챙김, 정서지능, 리더십, 과학입니다. 내면 챙김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글, 어떤 회사죠? IT 회사죠. 그 구글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는 내면 챙김 프로그램은 마음 챙김이라는 명상에 기반한 정서지능을 향상시켜서 세상의 리더들을 더 깨닫고 평화로운 리더들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에는 과학이 뒷받침됩니다. 네. 구글에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과학적인 어떤 그런 근거, 베이스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이 내면 검색 프로그램은 구글에서 2007년도부터 사내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구글 본사에 갔을 때만 해도 그때 이 프로그램 운영자가 대기자 명단이 지금 그 원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비밀리 오픈했어야 되는데 이게 공개 오픈이 되는 바람에 지금 대기자들이 더 많이 차서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할 정도로 구글에는 굉장히 교육 프로그램도 많고 명상 프로그램도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구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글에서 왜 이 리더십과 정서지능 향상을 위해서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었을까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은 바로 이분한테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이분의 이름은 차드 맹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보시다시피 동양인입니다. 싱가포르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구글에서 처음으로 잡을 엔지니어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상가, 애초에 명상가로 구글에 들어갔던 게 아니에요. 구글에서 엔지니어로 시작했고 구글의 107번째 엔지니어세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초창기 멤버로 입사를 한 거죠. 근데 이 엔지니어인 맹이 이 구글 프로그램을 만들기 이전부터도 굉장히 구글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구글에서 공식적인 잡 타이틀, 그 직책이 뭐냐면요. 구글의 아주 좋은 친구예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아주 좋은 친구가 됐냐면 맨 처음에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구글에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구글이 커지고 하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뭐 구글의 대통령, 뭐
빌 클린턴 대통령이나 지미 카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님도 가시고요. 그리고 정말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맹이 했던 일이 뭐냐면 뛰어나가서 그분들하고 사진을 찍는 거였습니다. 본인이 그냥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구글의 메인 로비에다가 사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처음 그걸로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구글에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 있다. 두 번째로 유명해진 것은 맹이 구글에서 이제 회사가 성장하고 초기 직원들에게 뭐 스톡 옵션도 주고 뭐 이렇게 돼서 굉장히 부자가 되었는데 이때 본인이 고민을 했다고 해요. 아, 나는 이제 내가 30대 초에 이루어야 될 것은 다 이뤘다. 정말 세계 최고의 회사에서 일을 했고 어느 정도 성공도 했는데 그럼 내 삶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구글의 캠퍼스를 거닐다가 구글은 그 회사를 캠퍼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정말 캠퍼스처럼 아름답더군요. 이 캠퍼스를 거닐다가 했던 생각이 아, 그래. 이제 앞으로 나의 인생을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데 써야겠다. 라고. 우리는 사실 세계 평화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이렇게 거닐면 그런 생각이 떠오르나 봐요.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본인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해오던 불교 신자시거든요. 그래서 명상의 훈련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 구글 분들은, 구글 직원들은 굉장히 뭐 직장인들의 천국, 굉장히 좋은 회사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도 심하고요. 내부 경쟁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세계에 워낙 천재들이 모이다 보니까 너무 다 잘난 사람들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맹이 생각을 하는 거.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사이고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있고 그 불행한 사람들은 또다시 조직을 불행하게 하고 아, 내가 명상을 한 것을 바탕으로 나의 직원 동료들을 먼저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맹이 스탠포드의 뇌과학자들과 그리고 명상 구루, 그다음에 이 정서지능이란 개념을 그 대중화시킨 데니얼 골먼이라는 심리학자분하고 함께 만든 프로그램이 이 내면 검색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러면 왜 지금 그 시대에 과거의 유물이라고 생각한 명상이라는 것을 맹이 이렇게 들고 나왔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빠불복모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북카월드라고 하고요. 이 말의 어원은 군사용어였다고 합니다. 군사용어로 빠르게 변화하고 불확실하며 복잡하고 모호한 세상을 일컫는 거라고 해요. 군사용어로 굉장히 복잡해서 너무나 복잡해서 세울 수 없는 작전, 상황을 말할 때 북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이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늘 항상 우리가 접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게리 함멜이라는 그 유명한 경영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조직들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요동치고 있다. 하지만 이게 딱 너무 또 경영학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한테 딱 와닿지 않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우리 현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청년들이 앓고 있다. 일부 위기의 세대, 취업제일주의 사회, 절박한 대졸 청년 실업층. 취업을 해도 30대 직장인의 뇌를 들여다봤더니 공무원 전직의 꿈. 그리고 40대가 되면 명퇴. 그리고 50대가 되면 이제 은퇴 위기에 내몰린다고 얘기하고요. 예, 60대가 되면 노인 빈곤율 1위 한국. 죄송합니다, 여러분. 표정이 너무 어두워지셨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현 주소이고 우리는 항상 이런 정보를 TV나, 그렇죠? 여러분 스마트폰만 여셔도 항상 이런 것들에 접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앞길이 막막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제가 너무 답을 정해드리는 여자처럼 어떤 뻔한 질문을 던졌지만 그래서 저희는 이 시대에 21세기에 명상에 다시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명상을 통해서 마음 챙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타임지 표지는 올해 2월 달에 타임지에 실제적으로 마음챙김 혁명이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 타임지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사실 비슷했어요. 명상을 어떤 일부 뉴에이지 이런 쪽 하는 분들이나 어떤 특정 종교 분들만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21세기에는 누구나 하고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그 아리아나 허핑턴이라고 허핑턴 포스트로 유명한 여자분은 얼마 전에 위스덤 2.0라는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21세기 르네상스가 다시 왔는데 이 르네상스의 도구는 마음 챙김이다. 네, 우리는 늘 굉장히 많은 정보, 늘 되게 정신이 산란한 사이에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이러실 거예요. 지금 강연을 들어오셔서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안 보시지만 사실은 어디를 가면 항상 우리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보게 되고요. 그렇죠? 집에 가면 습관처럼 텔레비전을 켜놓고 소리를 듣습니다. 그랬을 때 행복하고 정말 일은 잘 되고 있는가? 심리학자들이 최근에 들여서 밝혀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이 능률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멀티태스킹은 허구다. 우리의 뇌는 하나 일에서 다른 일로 옮겨갈 때 그렇지 않을 때보다 4배 가까운 오류를 만들어내고요. 이 데이터 말고 다른 데이터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것을 증명냅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공부할 때 여기 학생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엄마가 잔소리하죠. 하나만 해라. 하지만 난 여러 가지를 해야지 잘 된단 말이야. 할 때 어머니 말씀 일단은 맞습니다. 근데 어머니도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면 어머니는 할 말은 없으시겠지만 일단 어머니 말씀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능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방황하는 마음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 실험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거고요.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여러분 그 아이폰 스마트폰 앱을 깔게 한 다음에요. 사람들한테 하루에 서로 다른 시간대에 그 알람을 보내서 작성하게 한 겁니다. 무엇을 작성했냐면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마음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 이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 이 위에는 하루 중에 하는 모든 액티비티들, 그러니까 행동들을 다 모아놓은 거고요. 이 밑에는 그때 집중했는지 집중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원의 크기는 거기에 보낸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 좋은 거, 공상, 기분 좋은 상상을 할 때보다 오히려 아무것도 상상하거나 아무것도 공상하지 않고 그 일에 집중했을 때 가장 여러분들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몰입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그 행위만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명상은 여러분들에게 주의력을 다시 돌려주는 내 삶의 주인이 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의력, 방황하는 주의력을 다시 찾는 것이야말로 나의 주인이 되는 길이고 이러한 교육 없이는 누구도 탁월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네, 이분은 매튜 리카르드 스님이세요. 그래서 프랑스 출신으로 그 티벳 승려가 되신 분이고요. 이분도 이제 한국에도 오시기도 하셨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사실 본인의 이름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로 더 유명하십니다. 네, 이분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나이가 된 것은 이 실험 때문이에요. 이분을 명상 중에 이분의 뇌파를 잰 겁니다. 그래서 EEG를 쟀는데요. 우리가 기분이 좋고 막 들뜨고 행복하고 이런 느낌을 느낄 때는 우리의 좌측 전전두엽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것을 뇌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울하고 다운되어 있고 낙담하고 분노하고 그럴 때는 여기 우리 우측 전전두엽이 더 활성화되어 있다는 걸 발견을 했는데요. 이분은 보통 사람보다 명상을 할 때 보통 사람보다 이 좌측 전전두엽의 활성화가 몇백 배 정도 더 활성화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매튜 리카르드 스님이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뒤집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극히 건강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영과 행복의 느낌은 단순히 기쁜 그 감정이나 들뜬 기분이 아니라 그 자체로 궁극의 나의 존재 상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 로또가 당첨되면 행복해질 것 같아. 나 우리 아들이 성적이 오르면 행복해질 것 같아. 그렇죠. 그다음에 나는 남자친구가 생기면 예쁜 여자친구가 생기면 행복해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매튜 리카르드 스님이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궁극의 존재 상태가 되면 우리는 이미 그것이 행복한 상태다.
네. 어떻게 생각하면 행복은 우리의 디폴트 상태라고 하죠. 네. 우리의 궁극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의 디폴트 상태로 만드는 법, 우리의 마음을 최적화하는 법,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디죠? 네, 맞습니다. 뇌. 네, 우리의 머리에 누구나 있는, 여러분들의 머리도 지금 수억 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뉴런입니다. 여긴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답은 지도 안에 있습니다. 네, 화면이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런던입니다. 저 왼쪽 저기 써 있는데요. 이것은 런던에서 실제로 택시 운전사들이 훈련을 하는 지도입니다. 택시 운전사들이 택시 기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하는데 저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런던 같은 경우는 길이 워낙 복잡하고 뭐 일방통행길도 많고 이래가지고는 GPS를 쓰지 않고 직접 길을 외워야지만 택시 운전 기사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저런 지도를 가지고 열심히 외우는 걸 막 4년 동안 하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에 런던에 가시면, 그래서 혹시 택시를 타시게 되시면 존경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택시 운전 기사분들을.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뇌과학자들이 굉장히 흥미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자라나서 실제적으로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저렇게 4년 동안 공부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분들의 뇌는 어떤 일반인들의 뇌와 다를까? 이렇게 해서 한번 연구를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택시 운전기사의 뇌 중에 해마, 그 공간을 지각하는 능력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분이 더 커져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또 몇 분 까칠한 분들은 아, 해마가 큰 사람들은 다 택시 운전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택시 운전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해마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굉장히 놀라웠던 사실은 20세기 심리학이나 뇌과학에서는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우리의 뇌는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것이 아니다. 성인의 뇌도 충분히 어떤 훈련과 연습을 통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연구에 앞장서신 분이 바로 이분은 누군지 아시죠? 네, 달라이라마 존자님. 좀 젊으셨을 때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되게 의외죠? 왜 뇌과학 연구에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아니셨다면 지금만큼 명상이 뇌과학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명상과 뇌과학에 관해서 가장 열심히 연구한 리차드 데이비슨이라는 미국의 위스콘신 매디슨에 있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인생을 바꿔놓은 게 1992년에 달라이라마 존자님과의 만남이었어요.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그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에게 아니 왜 서양의 심리학과 뇌과학은 불행한 사람, 아픈 사람에 대해서만 연구합니까? 사람들의 행복, 이타심, 연민 같은 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달라이라마 존자님은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써놓은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교조차도 과학이 뒷받침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만약에 불교가 틀렸다는 부분이 증명이 된다면 불교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어떤 진리와 경험적 탐구를 굉장히 중시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불교도 그런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그렇죠. 증명이 되고 네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믿어라라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그렇게 서양의 뇌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연구를 해서 명상이 지금 현대 우리의 뇌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속속들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사실이 아까 말씀드린 성인의 뇌도 충분한 학습을 통해 변한다. 뇌 가소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상 마음 챙김은 훈련이 가능합니다. 이건 어느 일부 돛 닦는 분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늘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시면 가능한 일이고요. 이것은 명상이 이 훈련이 가능하다는 것은 지금 현대 과학만 증명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명상이 훈련이 가능하다는 것은 옛날 티베트어로요. 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익숙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어원을 가진 단어이고 그 단어의 뜻이 바로 명상입니다. 팔리어로는 경작하다, 수행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바나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이 또 명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명상은 무슨 뭐 뜬구름 잡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의 정신을 훈련하고 수행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앞서서 처음에 우리 연습할 때 잠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곳에 현재 그대로 존재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것은 독특한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현재 이 순간에 판단하지 않고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명상을 집에서 학교를 갈 때, 집에서 직장을 갈 때,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때 어느 그 순간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거기에 머물러서 주위의 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존재하시기로 마음을 먹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시는 순간입니다. 제가 어떻게 명상을 시작하게 됐는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 그 차드 맹탄의 책,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라는 책이 지금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기 전에 저는 그 조직에서 인사 컨설팅을 하고 조직 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로서 제 커리어를 계속 쌓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일을 했었던 이유는 저는 어떻게 하면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행복해질까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리학을 전공하고 계속 사실 저의 의문은 왜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지? 라는 게 저한테는 계속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해질까를 고민을 하느라고 심리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직장 생활하면서 본 것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네, 일을 할 때 너무 행복하지 않고 그리고 제일 화가 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일 자체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왜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를 행복하지 않게 만들까? 그리고 저는 이제 큰 회사들 컨설팅을 많이 다녔거든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컨설팅도 많이 다니고 했었는데 그때 봤던 것은 부하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는 상사, 그러니까 뭐 포스코 라면 상무 사건처럼 모두 다 자기가 맞다고 우기는 상사, 자기가 맞다고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밑에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상사,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조직 인사 컨설팅을 하지만 제도나 시스템, 구조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구나. 이건 사람의 문제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접했던 책이 Delivering Happiness라는 토니 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었어요. 이 책은 뭐냐면 미국의 자포스라고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그 신발을 파는 그런 CEO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20대에 한 번 마이크로소프트에 2천억대 회사를 매각하고 30대에는 1조 원의 아마존의 회사를 매각한 사람인데 뭐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고 막 잘 나가서 제가 감명을 받았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했던 행동 중에 이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2천억대 회사를 팔 때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이 회사에 1년 더 남으면 나머지 인수대금을 주겠다였대요. 근데 한 일주일 동안 그냥 출근을 한 거예요. 할 일도 없이 CEO실로 사장실로 출근했는데 자기 동료랑 얘기를 하면서 내 인생에 이 1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내가 돈 이것 때문에 여기 남아서 지금 내 인생의 1년, 이 얼마나 중요할지도 모르는 1년을 여기서 허송세월을 해야 되느냐? 대답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내 가슴이 뛰지 않게 하는 일은 하지 말자.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거를 제가 한참 고민할 때 왜 우리나라 리더들은 이럴까,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그 책을 보고는 그래. 나도 리더십을 더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박사 과정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조직심리학이라는 리더십을 연구하고 하는 박사 과정을 시작을 했는데 저의 그때의 꿈은 리더십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보자. 우리나라의 리더들을 정말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것이 저희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들어왔을 때 저희 학교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제가 학업을 이어가지 못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딱 놓여져요. 그래서 다시 또 한번 저한테는 딜레마가 온 겁니다. 나 이제 공부를 하려 왔지만 어떤 학교의 내부적 문제로 인해서 지금 내 학업을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그만두고 다시 조직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회사로 돌아가야 되느냐 할 때 제가 발견한 두 번째 책, 제 인생을 바꾼 두 번째 책은 바로 이 차드 맹타님의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였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정말 저는 무릎을 칩니다. 아, 내가 정말 만들고 싶어 했던 이 프로그램을 이미 이분은 굉장히 잘 만들어 놨구나. 그리고 여러분, 제 인생을 바꾼 한 통의 이메일을 씁니다. 정말 무모하게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똑같이 뭔가 배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에 차드 맹타님에게 이메일을 썼어요.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저는 리더십을 당신이 한 생각처럼 리더들을 바꾸고 그 리더들이 바뀌어야지만 세상이 바뀐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리더들을 바꾸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할 거라 믿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한국에 들여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답장이 옵니다. 차드 맹타님조차도 저한테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사실 그런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 그죠? 책을 막 읽고 이메일을 감명 깊었다고 쓰는 사람이 많은데 본인이 그 이메일 박스를 그 사람들한테 다 오픈되어 있는 이메일 박스를 여는 일이 많이 없는데 그걸 열었고 그때 제 이메일을 받고 그건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으로 직접 차드 맹타님을 뵈러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구글에 가서 차드 맹타님을 뵙고 이 프로그램을 한국에 들여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차드 맹타님이 이제 작년에 한번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라는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아서 한국에 오셔서 강의를 하시고 하시면서 정말 이것이 왜 한국의 리더들에게 항상 늘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경쟁 사회에 몰려있는 한국의 리더들에게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게 된 거죠. 그 이후부터 사실은 저의 어떤 꿈들이 더 잘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데니얼 골만님, 토니 셰이님, 그리고 심지어 달라이라마 존자님까지도 제가 작년에 저의 여정에서 차드 맹타님과 함께 정말 다 가서 직접 뵙고 그분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명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명상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섰지만 사실은 명상을 정말 10년, 20년, 30년 수행하신 수행가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행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명상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게 된 건 저도 그런 분들만이 명상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수행하신 분들만이 명상을 아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명상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알게 되는 것은 제가 이 박사과정을 시작하고 하기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파나마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파나마에 여행을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이들과 놀아주고 거기에 머물면서 현지인들 마을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였는데 저는 제 인생에서 감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행복했을까? 제가 바로 그 순간에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거기 아이들의 눈빛을 볼 때, 저는 바로 그곳에 온전히 존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실제 생활에 우리가 지금 제가 한국만 돌아봐도, 그쵸? 바로 이 순간 이곳에 온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여러분들은 감도 안 잡히시는 거잖아요. 그쵸? 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길을 걷거나 버스를 타거나 차를 타고 가시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너무 아름다운 노을이 진다. 와, 정말 예쁜 노을이다라고 바라보신 적 있으신 분? 네. 바다에 지는 석양을 보면서, 그쵸? 혹은 너무 예쁜 아이 눈빛을 바라보면서 와, 정말 귀엽구나 너. 있으시죠? 강아지. 그때 마음이 어떠세요? 차분하고 가라앉고 행복해지는 걸 느끼세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일상생활에 녹아져 있는 마음 챙김의 순간입니다. 네, 마음 챙김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열려있고 깨어있고 온전히 있으려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분명히 연습과 수행과 수련은 필요합니다. 여기 계속 있으려는 마음. 내 생각이 다른 곳으로 달아났을 때, 아, 내 생각이 다른 곳으로 달아났구나 라고 하고 다시 데려오는 마음. 그것이 바로 명상의 수행의 방법입니다. 네, 질문 받을게요. 네. 청년들에게 더 명상을 권하시는데 특히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또 있나요?
네, 사실 제가 청년분들한테 특히 명상을 권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연령대마다 다 권하는데 이유가 조금씩 다릅니다. 청년분들에게 제가 명상을 특히 더 권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청년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나이 또래 같은 경우에 특히 더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중학교를 들어가죠.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한 번 뭐 갈림길이 있을 수 있어요. 대학을 진학할 것인가 말 것인가. 대학을 진학을 하고 그때부터는 똑같아집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요. 좋은 남자나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애를 낳아야 되고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고 난 어떤 사람인가를 알 길이 없이 계속 정해진 인생 대로대로 쭉 달려옵니다. 사회가 원하는 대로, 내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청년분들에게 특히 명상을 할 때 보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난 무엇을 하고 싶어? 난 뭘 잘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대부분 이게 다 자기의 동기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자세히 그거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대부분 두려움이 시키는 대로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이거 지금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겠지. 그렇죠? 내가 지금 좋은 직장에 안 들어가면 예를 들어 돈을 많이 주는 이름난 좋은 직장이 있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돈을 많이 주는 좋은 직장에 안 들어가면 내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실망할 거야. 아니면 나보고 미쳤다고 하겠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건 두려움이 시켜서 하는 행동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면의 목소리에 그 검색을 하라는 거는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떨 때 행복하고 이런 것에 늘 깨어 있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들여올 때 특히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프로그램 리더십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의 아버님들 네, 굉장히 바쁘게 달려오셨고 주변의 것들을 사실 보실 여유가 없고 바쁘게 달려오셨고요. 그리고 리더가 되면 본인이 성공했던 그것이 최고라고 믿고 움켜쥐고 놓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자기가 승진을 했고 리더가 실제로 됐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점점 더 외로워지십니다. 네, 주변에 뭔가 결정을 하고 할 때 나 외에는 주변에 이제 믿을 사람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명상은 정말 모든 연령대분 누구나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20대들 지금 너무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20대들과 아버님들에게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대표님이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은요. 제가 얼마 전에 여의도에 가서 그 새로 높은 빌딩들 이렇게 들어섰잖아요. 거기 앞에 가보니까 잔디밭이 이렇게 돼 있고 의자가 이렇게 앉을 수 있게 돌의자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날씨가 너무 좋은 날이 하루 있어서 거기에 앉아서 혼자 명상을 했습니다. 제 꿈은 앞으로 거기에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잠깐 앉아서 명상을 하는 분들을 보는 겁니다. 네. 제가 실리콘밸리에 갔을 때 그리고 미국에 갔을 때 가장 놀란 점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너무나 이제는 정말 대중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잠깐 1분 동안 잠깐 앉아서 하시는 명상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고 행복감을 느꼈다는 분들을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래요. 먹고 살기 힘들다. 그건 정말 내 얘기가 아니다. 그렇죠? 이거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1분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하루 1분만 쓰는 게 뭐가 그렇게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다고 1분만 안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1분입니다. 1분에서 5분이 가고 5분에서 10분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네 혹은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누구라도 언젠가 어느 잔디밭에서 저와 만나신다면 네 살짝 눈인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제가 오늘 네 명상에 대해서 깊이 전달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상은 연습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잠깐 느끼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는 명상에 대해서